대구라는 데는 원래 야도요. 대구 사람들은 성품 자체가 야성이다. 와일드하거든 여기 사람. 와일드한 사람이 원래 야성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길들이 전에 박정희 시대에 민촌항명 사건 때 대구에서 총살을 많이 당했거든. 그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총살 당했거든. 대구 사람들이 총살 당하는 걸 본 거라. 봤으니까 아 바른 말 하면 죽는구나. 그래서 말을 못한 거라. 너도 나도 말을 못하다 보니까 전부 이런 삶이 된 거라 인생들이. 만연하는 부정부패.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2017년 촛불의 기적.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조기 대선. 그리고 문재인의 압도적인 승리. 부산에서도 문재인이 이겼다. 부정부패에 진력이 난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질이 멸렬했던 지역주의를 넘어선 것이다. 헌데 대구는 구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대구. 온 나라가 기뻐해도 속이 편치 못한 21.8%의 대구 시민들. 도대체 왜 대구는 조금도 바뀌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으로 우리들은 대구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네, 전 대구의 아프지마에 이제 촬영과 편집을 맡고 있는 김기명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거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정치적인 활동이란 게 재미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사명감만 가지고 일반 사람이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해보니까 재밌어요. 제가 재밌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게 재밌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 재밌으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에 자유한국당 해체 집회에 나타나 기부를 하고 사라지신 스님이 계셨다. 수소문 끝에 우리는 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해체 집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획해서 행동하게 된 그런 집회였는데 여기에 그 기부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뭐 특별한 뜻보다는 그런 행동에 자발적으로 이래 참여하는 분들도 있는데 평소 저의 소신이 그런데 뜻을 같이 하니까 참여는 못하더라도 그 동참한 그런 분들의 다소 힘이 보탬이 되고자 해서 그래 한 거죠. 나는 뭐 그건 자랑할 건 아니고요. 나는 뭐 기부를 한 게 아니고 그 민주를 갈망하는 이 지역민들의 그 애틋한 마음에 그냥 감사해서 그냥 저의 행동을 보였을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해체해야죠.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 해체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요. 대구가 보수의 텃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대선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문재인이 21.8%고 홍준표가 45.4%로 홍준표가 훨씬 높게 이렇게 득표를 했고 대구만 유독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 당을 계속 지지를 할까요? 그 이제 근본 바탕이 이 지역민들이 어리석은 거지요. 이 지역의 환경이 이 지역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거라요. 예. 즉 대구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깨어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그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아주 철저한 그 기독교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찰아 무너져라 하고 강의한 사람이에요. 그 전부 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국무총리라고 대통령이라고 박수치고 한 사람들이 대구 지역민들 아닙니까? 박수도 보내야 할 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아니
강도놈한테 강도질 잘했다고 박수 치면 되겠어요? 어? 아름답게 사는 사람한테 박수를 보내야지요. 왜 대구 사람들이 그렇게 유독 어리석을까요? 왜냐하면 요 근래 역사가 박정희 독재로부터 전두환이 노태우까지 오랜 세월을 군림을 하다 보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정의보다는 타협하고 뒤로다가 뭐 줄대서 뭐 이래 해결하고 그런 그 문화에 물들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지요. 이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구에 이제 전통적으로 보수의 가치가 있다. 과거에서부터 보수 정치인이 태동한 곳이고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구에는 보수의 가치가 있는 동네라고 안 봐요. 여기 사람들이 보수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보수를 얘기하는 거는 진정한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정한 보수나 진정한 진보는 하나다. 둘이 아니에요.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 사람들이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흔한 얘기로다가 수국골통을 갖다가 자기 자신들이 미화시키려고 보수라고 그 국민들을 속이는 말입니다. 대구에는 보수 없습니다. 그 대구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박통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도둑놈도 좋아합니다. 도둑놈 친구는 도둑놈을 좋아합니다. 박통에 대해서 향수가 있다는 거는 그 끈앞풀에서 다 기생해서 살던 사람은 향수를 느낄지 몰라요. 반대로다가 그 박통 독재 시절에 그 정의롭게 살던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고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향수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향수를 논할 수가 없지요.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경제 논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그 시절의 경제는요 아주 경제 규모가 쪼만합니다. 지게작다리를 갖다 꽂아놨어도 기와 저 초가지붕이 저절로 스레 떨어다 올라가던 시절이에요. 그 박정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 월남 가서 군인들이 피 흘려서 돈 벌어오고 자 독재 권력에 꼼짝 못해서 피땀 흘려 일하고 해서 국민들이 한 거지 박정희가 한 거 아니에요. 박정희가 한 거는 국민들 등쳐먹고 속여먹은 것뿐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지역민들이나 국민들이 모르는 거지요. 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르는 게 그 병이거든. 모르는 게. 알고 살아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셨는데 이제 일부 시민들 중에는 부당한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탄핵을 당한 게 아니고요. 나는 추방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추방을 당한 걸 갖다가 아쉽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똥덩어리 속에는 미충이 우글거립니다. 그걸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큰 강도가 이래 강도짓을 해서 죄를 저질렀는데 그 강도의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강도를 갖다가 다 지탄을 해도 그 강도의 어머니는 그 강도를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거기에도 조금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 시대에 뭐 논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고 박근혜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원인이 뭐냐면 욕심 때문에 권력욕 그것 때문에 저 집안 애비애미까지 다 욕먹인 사람이에요. 지가 자숙하고 살았으면요 애비애미는 욕 안 먹입니다. 애비 아주 마백이라 해. 나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요 아주 잘 됐다고 봐요. 이 대한민국 발칵 뒤집고 확 쇄신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난 고맙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내가 박근혜를 미워는 하지만 한편으로 국민들을 생각할 때 고마운 거라요. 이 멍텅구리 국민들을 깨우쳐줬잖아요. 어리석은 국민들. 그 면에서는 밉지만 고마운 거라요.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이제 언론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이제 공중파 방송이나 종편에서 굉장히 편파적으로 언론이 방송을 했는데,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언론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편파적이었던 언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언론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게 안 맞아요. 언론이라는 거는 그 바른 말을 해주고 이치와 도리에 맞는 말을 국민들께 전해주는 것이 언론인데, 그걸 망각한 것이 무슨 언론이? 나는 언론이라 그 뭐 신문이다 방송이다 그런 언론인이라고 이래 붙여주는 그 자체가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론인의 역할, 그 어떤 매개체의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정권의 기생충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언론인의 역할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 서울대학을 나오고 유명대학을 나왔어도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목에 칼을 물고서 다 꼬꾸러져야 될 사람들이. 예. 그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한 거 아니에요. 언론인이 그 언론인으로서 이 행을 다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한 거 아니에요. 스님이 수행자로서 수행자답지 못하면은 그 스님 노릇 못하는 거 아니에요. 대가리만 깎고 목모름만 입었다고 스님이 아니잖아요. 예? 마지막 질문인데, 대구에 이 중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중생인데, 중생이 중생한테 이래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치에 어긋나고, 우리 불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타일시 성불도라고. 그 얘기는 해석을 하면은 너나 나나 우리 한꺼번에 부처가 되자. 또 그 얘기를 다시 말한다면은 너나 나나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자타일시 성불도를 갖다가 온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세월호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또 다른 활동가의 소식을 들었다. 한유미 씨는 세월호 참사 대구시민대책위원회 소속이며 대구 지역에서 세월호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엮기도 하였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만난 몇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세월호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질문을 해봤거든요. 서로 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시더라고요. 그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세월호 참사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약자가 고통받는 형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기억이 좀 나는 거는 그러니까 시랜드 참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저기 어디고 그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아주 빈곤한 가정에 왜 새 모녀 뭐 자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사실 계속 이렇게 그런 아픈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사회가 망가지니까, 사회의 민주주의와 이런 것들이 망가지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가장 어리고 힘들고 이런 사회적인 약자가 가장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게 이제 마음이 아팠고 좀 잊어먹고 있었는데 내가 무슨 대통령이거나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를 좀 더 좀 사람답게 사는 사회,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드는 데 대해서 이제 책임적으로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갖는 자기 반성,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뭘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죠. 휴지 좀 가져갈게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가 상상할 수 없을 이런 지경에까지 우리 사회가 망가지면서 이런 죽음까지 생기는가, 이런 생각들이 너무 힘들게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권이나 나쁜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가 정말 더 잘 살지 못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뭐 애는 썼는데 너무 부족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이런 자책감 이런 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네. 세월호를 잊지 않고 활동하는데 대구 지역민으로서 대구 사람들이 가지는 정치적인 반발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히려 이 세월호의 문제만큼은 대구 시민들이 어떤 경우보다도 우호적이고 어떤 경우보다도 같이 아파하고 함께 해주는구나 이런 걸 오히려 좀 더 많이 확인하는 과정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명도 사실은 저희가 세월호 참사 대구 시민 대책위원회가 주관해서 하는 서명은 한일극장 앞에 토요일 서명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의제 부분의 활동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는 정말 추석이나 명절 빼고 뭐 이런 데 빼고 그리고 비가 왕창 와서 못하는 날 빼고 심지어는 비 오는 날은 천막을 들고 가서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정말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꾼들이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 펴고 서명 받고 리본 받는데 시민들이 계속해서 냉대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 그 기운 떨어져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명도 보면 정말 꾸준히 대구 시민들이 특히 대구는 이제 한일극장 앞에는 여고생과 여중생들이 열심히 리본을 받아가고 응원하고 이랬던 과정이 저희한테 줬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이 크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맞겠고 어려움이 없진 않았으나 그런 점이 더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오히려 동네는 제가 이 한일극장 서명 말고 칠곡이나 반야월이나 그 이제 신매나 또 저기 상인동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그런 데는 인원이 주로 소규모고 서명을 받으시는 분들이 인원이 소규모고 또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대책위 상황실 활동가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을 겪으셨던 거는 맞다.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훨씬 낫대요. 그러니까 욕하고 가는 사람도 훨씬 줄었다 그러는데 동네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뭐 지나가신 할아버지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뭐 막말을 하고 가시거나 예를 들면 대표적인 막말 저거 놀러 가다가 그래 교통사고 난 거랑 똑같은데 돈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또 자식 팔아서 돈 더 챙겨달라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막말들을 하고 간 경우가 없진 않았죠. 근데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분들은 현저하게 줄었다 그래요. 4.16 운동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네. 세월호 서명을 이렇게 받아보면 이런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하나 이래 물으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악의적인 분들은 더욱더 아직도라는 말을 악의적으로 썼었죠.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요. 아직도 서명을 받고 있냐? 언제까지 할 거냐? 너 나라 망칠 거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악의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저희는 그때도 그랬어요. 아직도 합니다. 우리도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진상규명되고 책임자 처벌받고 사회적인 어떤 안전한 대책들이 마련되면 우리가 할 필요 없지 않냐. 우리 안 하고 싶다고 진짜로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우리 그래서 우리도 아직도 하는 거 싫다고 막 이렇게 이제 엄마들이 이제 시민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도 어쨌거나 참 아직도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이런 과제들이 그러니까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여전히 변함없는 과제다. 그런 측면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세월호 4.16 운동의 방향은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건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만 달라진 것은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힘으로 탄생되었잖아요. 저는 어쨌든 부모님들을 생각해도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이 이건 뭐 엄청난 변화고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 세월호 참사의 이런 원래적인 핵심적인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그러니까 이것이 애초에 불가했던 객관적인 조건을 하나 바꾼 거죠. 좋은 대통령이 들어섰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 우리 사회의 이런 세월호 참사의 근본을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대통령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결탁한 정치 세력과 이 자본의 힘 그리고 이 관행과 부패를 눈감으로 살아왔던 우리 사회의 문화 그게 편성한 개개인의 삶
것들이 다 통째로 들어가 있는 문제이잖아요. 그죠? 이런 총체적인 문제이고 이게 여전히 밑에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볼 때 실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지금처럼 이어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계속 그분들하고 활동가 분들이 활동을 계속 하신다는 거는 그 아픔을 계속 대면하는 거잖아요. 대면하게 되면 상처를 또다시 건드리고 또다시 건드리고 이런 게 많이 힘들지 않나요? 그 공감 기록단 친구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생자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하면 그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뭐 작품을 만들어서 보이는데 이게 또 상처를 해집는 거 아니냐 싶어서 지가 걱정이 되는 이런 얘기를 고등학생 아이들이 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앞에 이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작품들과 기록물을 보고 그 희생자 친구들이 너무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 그리고 너무 위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중에 그 아이 한 명은 참 말을 그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그러니까 공감 기록단이 되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다는 것은 상처를 입으러 온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그 자기가 스스로 상처를 잊기 위해서 걸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러 온 당신들이 참 고맙다. 그리고 훌륭하고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 보고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울었는가 생각해보면 진짜 수도 한정없이 울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부 다. 정말 많이 울었는데 이제 혼자 울지 않았죠. 같이 울었죠. 그죠? 그게 제일 큰 힘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슬픔과 상처가 힘이 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울어가지고. 아픔과 슬픔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건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난리 났다. 어떡하나 인터넷 아이고 함께 울었기 때문에 함께 우는 것은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3반 부모님도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유가족 분들 다 그러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맨날 그래도 거기는 2학년 3반 반 대표 최윤민 학생 어머니구나.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이제 저도 똑같이 그렇게 질문 드리면 막 이렇게 만났다는 게 참 이런 일은 없었으면 우리 만나지 않았을 인연이잖아요. 근데 이 아픈 인연으로 해서 만났다는 것은 한스럽지만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다는 말씀 부모님들이 꼭 빼놓지 않고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남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나는 안 했을 것 같기도 하다고. 그런데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고맙고 그 힘으로 부모님도 여기까지 왔다.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은 꼭 하시는 거죠. 인터뷰 준비한 질문들은 이제 예. 다 했거든요. 네. 요 예.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또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저는 좋고 그리고 또 당연히 이 세월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활동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알리고 공감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것도 굉장히 고맙고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도 참 고맙다는 말씀 제가 거꾸로 아까 그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다고 하지만 오히려 제가 거꾸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 게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고 향후 사실은 정말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는 문제라는 것은 단기적인 문제 맞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힘을 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는 이 가족들의 고통이 굉장히 여전하고 크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것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마친다. 대구야 아프지만은 대구 북성로의 한 포장마차에서 4명이 술을 먹다가 시작된 모임이다.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대구 바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믿져야 본전이다. 뭐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일기초합하였다. 며칠 후 우리들은 맨 땅에 헤딩하듯 카메라를 들고 무작정 달성공원으로 향했다. 무력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력은 우리가 일종의 무력감을 공유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대선 결과에 대해서 대구만 유독 변하지 않는 모습에서 대구 시민으로서 말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다.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사람들은 침묵했다.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다. 이야기하고 싶었다. 아니다, 내가 아는 대구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해야 했다. 그 끓어오르는 마음이 우리를 이런 활동으로 이끌었던 것 같다. 활동 과정에서 대구의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남긴다. 대구 사람이니까 무조건 자유한국당. 대구는 보수의 텃밭. 이러한 지역주의 프레임들은 모두 가짜고 환영일 뿐이다. 아주 조악하고 허술한 가짜. 의식 있는 시민들의 지성의 힘과 단호한 진실의 힘 앞에 한순간에 바스러질 가짜. 그러한 믿음으로 활동에 임했다. 대구야 아프지마. 대구야 아프지마.